상린관계. 두 번째, 취득시효 중 점유 취득시효. 동네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 하지만 등기해야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법조문. 세 번째로 볼게 부동산 부합이에요. 부동산 부합. 네 번째로 볼게 공동소유 중 공유. 자, 부합 봅니다. 부합. 부합은 이 용어 때문에 잠깐 봐요. 부합이 뭐냐? 예를 들게요. 부동산의 부합인데 조문을 일단 볼게요. 3번 부합 법조문 하나 나옵니다. 조문 제목이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있죠. 토지의 부합, 건물에 부합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부동산 소유자는, 즉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주어가 부동산 소유자, 소수로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뭔 말일까요? 자, 설명 들어봐요. 갑, 소유, 토지입니다. 갑, 소유, 토지예요. 갑, 소유, 토지인데 을이 나무, 수목을 식재합니다. 자, 나무 심기 전에는 을 소유죠. 나무를 심기 전에 심으려면 다른 데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심기 전에 나무, 수목은 동산이에요. 그런데 심으면 토지의 일부가 돼서 부동산이 돼버려요. 문제는 을이 자기 땅에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남의 땅이죠.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소유 나무를 심었어요. 남의 땅에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마음대로 막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막 심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봐요. 남의 땅에 아주 멋진 소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남의 땅에 심었어요. 내가. 될까요?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여기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나무 심어버리면 어떡해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나무를 을이 남의 땅에 심으려면 정당한 이 토지 사용 권한이 있어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했어요. 즉 무단식재, 무단점유. 다 권한 없이, 권리 없이 점유하고 권리 없이 나무 심었다, 식재했다. 을이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했어요. 그러면 나무를 심으면 뿌리를 굳건히 받고 토지의 일부가 되는데, 토지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는 토지에 붙었다, 토지의 일부,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됐다 같은 말이고요. 이때 나무 심기 전에는 을 소유였는데 심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심었죠. 우리 법이 이 경우 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인 갑에게 넘겨버려요. 이걸, 이 나무는 이 토지의 일부 구성 부분 붙었다 그래요. 붙었다. 떼기가 곤란하다. 붙었다. 이걸 법률 용어로 부합됐다고 그래요. 이 나무는 토지에 붙어버렸다. 이게 부합됐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 붙어버린 나무, 물건이죠. 부합물이라고 해요. 부합됐다. 효과.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인 갑이 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부합물은 부동산 소유자인 갑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갑이 이 나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심기 전에는 을나무였는데 심어버리면 붙어버린 부합의 효과.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 이 부합물의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죠. 부동산 소유자가 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법조문.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따라서 정리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부합되는 건, 토지에 부합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나무를 허락 없이 무단식재했다, 부합됐다고 하고, 토지에 붙어버렸어. 일부 구성 부분이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토지니까 토지 소유자인 갑이 이 나무 소유권도 먹이게 합니다.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 규정, 민법 조문이 붙었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드세요 라고 법이 규정했어요. 그래서 취득시효든 부합, 첨부제도의 하나인데 이 부합, 법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 자, 그러면 붙었는데 이제 반대말이 나와요. 만약 갑 소유 토지인데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토지 임대차 계약이죠. 토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이 토지를 임차인으로서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세 살죠? 세입자예요. 토지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자기가 빌린 이 땅 위에 토지 임차인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건물도 지을 수 있고요. 나무도 심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건물도 짓고 나무도 짓어요. 지금 나무만 할게요. 임차인이 수목을 식재했다. 그러면 나무를 다른 데서 가져와서 심었어요. 토지에 붙었죠. 하지만 예외.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자죠.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임차권이라는 채권, 정당한 권리자가 나무를 심으면은 정당한 권리자,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토지 임차인은 임차인 자기 스스로 나무 심을 수 있어. 나무 심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나무의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 우리 법조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타인이 임차권과 같은 권원에 의해 부속시켰다고 해요. 권원에 의한 부속물 이런 말이 나와요. 권원, 권리기에서 심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원에 의해 심었다. 이건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합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 보세요. 단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부합물. 자, 부합 거기다 몇 줄 치시고 부합물. 부동산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붙었죠. 무단식재한 나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나 단서.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상 법조문을 읽으실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나오면 앞에 소수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앞에 소수로가 뭐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된 물건에 부합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유권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경우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반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즉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물이 아니다. 그래서 권온에 의한 부합이라는 두 글자가 나온 게 아니라 용어가 바뀝니다. 부속이라고요. 똑같은 나무 심었지만 얘는 부합되지 않아요. 똑같이 뿌리를 박았지만 부합되지 않아요.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부속물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부속물. 자, 부속물은 부합물이 아니죠. 즉 부속물하고 부합물은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붙었다, 구성 부분이 됐다, 부합됐다, 부합물. 아니야, 권리자, 임차인과 같은 권리, 권원에 의해서 심은 것은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용어가 달라져요. 부속물. 자, 부속물이라는 얘기는 토지에 붙지 않죠. 부합되지 않으니까 독립물이라고 해요. 독립된 물건. 독립된 물건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 나무 소유권. 따라서 이 수목은 임차인 소유가 돼요. 그래서 권원에 의한 부속물이라는 용어 나오고, 이 부속물은 조금 이따 전세권에서 나오고요. 나중에 계약법,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에서 한 문제짜리로 나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부속물. 자, 부합물이라는 용어도 중요하죠. 부합물. 그래서 부합물하고 부합된 물건, 부합물하고 부속물은 반대다, 반대. 붙었다, 부합됐다, 부합물. 아니야, 권원에 의해서 심은 것은 부합되지 않아, 부속물. 부속물은 토지와 독립됩니다. 독립물. 따라서 갑소유, 토지 소유자 갑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 소유 물건이 돼요. 임차인 소유.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독립물 시험 문제 기출, 임차인 소유 기출. 그래서 다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고 외워야겠죠. 부합물 무슨 단어니까 단어는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부합이에요. 자, 오늘은 인문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그래서 토지 부합 생각하시고,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식재한 나무 소유권은 자, 부합된다. 예외. 그러나 임차인, 정당한 권리자죠.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 임차인이 나무 심었다, 권원에 의한 것은 부합되지 않아.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합물이 아닌 부속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내용 한번 볼게요. 타인 부동산에, 자, 타인 토지 또는 건물에 물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부합돼 버렸다, 구성 부분이 됐다고 그러고, 이때는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합한 물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두 번째, 권원 없이 남의 토지에 무단식재 밑줄, 무단식재, 이게 키워드예요.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나무 심었다, 무단식재 수목, 이거 붙어버립니다. 허락 없이. 권리가 없죠.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가 이 수목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 별 3개 하세요. 기출 한 3번쯤 나왔나?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무단식재한 수목은 토지 소유자가 먹습니다. 부합돼요. 하지만 예외. 권원에 의한, 즉 권리자가 심었다, 권리자가 붙였다, 권리자가 정당한 권리하에 심었기 때문에 이거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원에 의해 부속됐다, 부속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대로 외워요.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 법조문. 권원, 권리자, 임차인 생각하시고. 오케이. 여기도 별 하나. 권원에 의한 부속, 부합하지 않습니다. 취득쇼. 아까 그건 별 3개예요. 별 3개 내용. 가장 기본되는 법리. 등기함으로써 별 3개. 오케이. 이제 공동소유 갑니다. 공동소유.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 공동소유는 단독소유의 반대말이에요. 단독소유의 반대말. 혼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공동명의로, 우리 많이 겪어봤죠? 공동명의.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명의자가 여러 명이다. 이게 공동 소유예요. 자, 공동 소유는 일단 개념 기본을 한번 볼게요. 공동 소유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여러 명.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독 소유 반대말이에요. 이 공동 소유 우리 민법은 세 가지 형태를 둬요. 첫 번째가 공유, 두 번째 합유, 세 번째 총유예요. 공유가 10번에 9번 나오고요. 합유는 10번에 8번, 10번에 한 2번 정도. 총유는 안 나와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총유는 안 중요해요. 총유 안 중요해요. 합유는 덜 중요해요. 공유가 완전히 중요해요. 취득시효보다, 점유 취득시효보다 얘가 훨씬 잘 나와요. 30년에 30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마다 빠진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공유를 잡아야 돼요. 공유를 잡아야 되는데 인문이기 때문에 얘들은 뭐냐 개념만 파악할게요. 자, 총유 안 중요한 것부터. 총유는 여러 명이 나오겠죠. 공동소유니까 여러 사람이 소유해요. 근데 총유적으로 소유한다 그런 말이 나요. 이것만 알면 돼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산의 소유 형태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 용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산에 대한 소유 형태. 자,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뭐냐? 하기 싫어요.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안 할까? 자, 권리 능력은 소유권과 같은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사람인자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출생, 태어나면 바로 권리 능력 취득합니다. 태어나서 사망,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는데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파트 소유자 될 수 있어요. 증여받아서 주식 소유할 수 있어요. 자, 권리 능력이 있는 것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 우리 살아있는 우리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스럽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 하나가 더 있어요. 법인이라고 해요. 자, 자연인,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자연스러운 사람, 우리를 말하고, 법인이란 게 뭐냐? 법이 사람 자격을 부여해줘요. 즉 법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봐줘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인정해줘요. 누가? 법이. 이 법인은 다시 사람이 모였다, 사람이 모인 단체, 사단, 법인이라고 하고, 재산이 모였다, 재단, 법인이라고 해요. 사람이 모였다, 사단법인, 재산이 모였다, 재단법인이에요. 우리 학교 다 재단법인이에요. 장학재단이 있죠? 자, 중요한 건 회사, 상법상 회사 다 사단법인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를 쳐야 돼요. 법인 설립 등기. 반드시 등기를 해야 사람이 돼요. 법에 의한 사람이 돼요. 인이 되는 거예요. 인. 자, 권리 능력이 법인은 등기를 해야 권리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사단은 사단이야. 사람이 모였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어.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사단법인이 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사단법인이 아니란 얘기는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결국 등기하지 않은 단체를 말해요. 자, 얘만 기억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우리 문중 있죠? 정중. 정중은 정중원. 여러 사람 있죠? 문중 사람, 정중 사람. 정중재산이요. 정중재산 총회예요. 그 다음 교회. 교회는 교회 신자들 있죠? 교회 신자들. 여러 사람 있어요. 여러 사람. 교회 재산의 소유 형태. 정중 재산의 소유 형태. 정중의 문중 돈 많잖아요. 토지도 많고. 교회 재산 엄청 많죠. 교회 엄청나게 재산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많아요. 이 교회 재산 조모 목사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신자들 있죠. 그 사람들의 총유예요. 총유. 그래서 정중 교회 얘들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단체지만 법인이 아니에요. 결국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정중교회의 이 정중재산 교회 재산은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해요. 자, 시험 안 나와. 끝. 자, 합유는 뭐냐? 조합체라는 게 있어요. 조합 많이 들어봤죠? 조합재산의 소유 형태. 조합재산, 조합은 반드시 조합원들이 있죠? 사람들, 조합원. 이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합유한다 그래요. 합유. 조합재산. 조합은 뭐냐? 동업계약을 말해요. 동업.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다. 이걸 외우세요. 공동으로 사업, 동업을 합니다. 이게 조합체라고. 조합계약이에요. 조합계약. 조합 재산에 대한 소유 형태 조합원들의 합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조합이니까 합 조합 재산 소유 형태는 합유 하면 쉬워요. 잘 안 나와요. 나중에 법조문 몇 개만 보면 돼요. 나중에 공유를 잡으면 합유는 공유하고 거의 90%가 반대예요. 엎어쳐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합유는 앞으로 하지 않아요. 5월, 3월 달쯤 잠깐 몇 개 언급할 거예요. 공유를 잡아야 돼요. 자, 공유는 뭐냐? 이제 공유를 잡습니다. 그래서 합유, 총유는 합유는 한 10년에 2번은 나오는데 총유는 하나 빼놓고는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된다. 죽어라고 공유를 한다. 우리는 이 시험을 1년 안에 도망가 버리려면 공부량을 늘리면 안 돼요. 해마다 나오는 거 그걸 잡아야 돼요. 막말로 총유는 안 해도 되고 합유 몇 개 조문만 보면 돼요. 공유를 죽으라고 해야 돼. 공유. 점유취득시효를 죽으라고 해야 되고. 자, 공유 봅니다. 공유는 첫 번째 볼게. 공유 지분이란 게 있어요. 공유 지분이란 게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갑과 을과 병이 토지를 삽니다. 저기에 있는 땅을 갑이 사고 싶어요. 근데 이 토지 가격이 3억인데 갑이 3억이 없어요. 자기가 1억밖에 없어. 그때 이 땅이 땅값이 주위에 개발된다는 소문을 들었어. 갑이. 그래서 땅값이 오르겠죠. 현재 가격이 3억인데 돈이 1억밖에 없어. 그럴 때 친구 을병을 꼬셔요. 야, 을, 병, 저기 개발된대. 우리 저 땅을 사자. 나중에 땅값 오를 거야. 그래? 을, 3억이니까 내가 1억 될 테니까 너 1억 투자해. 병, 너도 1억 투자해. 3억을 모아서 이 토지를 사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공유한다고 그래요.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단체적 성격도 없어. 총유 아니다. 교회 종중 아니다. 조합체 공동사업 사업하지 않는다. 나머지 다 공유예요. 이걸 공유자들 사이에서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 교과서에 나와요. 인적 결합관계가 없어요. 사업도 안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안 해. 같은 종중 핏줄도 아니야.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없는 단순한 여러 명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이걸
공유한다고. 자, 그러면 이 공유토지는 갑과 을과 병이라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자기가 1억 그러면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얘도 3분의 1 지분, 얘도 3분의 1 지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공유 지분이에요. 공유 지분은 이 공유 토지에 대한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비율을 말해요. 그렇지. 공유 토지에 대한 내 소유권의 비율 3분의 1 소유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공유 지분이라고 해요. 공유 지분. 두 번째. 자, 토지를 샀습니다. 그냥 놔두기에는 아깝죠? 야, 우리 이양 샀으니까 이 토지를 한번 어떻게 이용해보자. 농사를 짓든지 사과나무를 과수원을 만들든지 땅값 오를 때까지 그냥 놀리지 말고 이 토지를 사용해보자. 이럴 때 이 공유 물건, 공유 토지를 공유물이라고 해요.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물건. 부동산이니까 공유토지 또는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겠죠. 자, 이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 갑은 그래요. 야, 농사 지어, 농사. 을은 아니야. 사과나무 심어. 아니야. 병은 그냥 임대. 나 농사 못 지어. 임대. 자,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항상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해요. 누구는 농사 짓자고, 누구는 과수원으로 쓰자고 하고, 누구는 그냥 세 주자고 하고. 자, 이와 같이 공유물에 관한 공유하고 있는 이 대상, 목적물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에 관해서 여러 사람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요.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세 줄지 말지. 이게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예요. 이 공유물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지. 이게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자들 간의 법률 관계.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사용이에요. 야, 저 토지를 어떻게 사용 수익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 농사 지을지, 어떻게 과수원할지. 두 번째, 병이 세 주자고 했죠. 세는 임대하는 걸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월세 받는 거 수익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원래 수익은 법 조문인데 여기에 넣으면 안 돼요. 저는 법 조문이 잘못됐다고 봐요. 왜? 수익은 월세거든요. 관리에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법이 그냥 사용 수익 이렇게 돼 있고요. 따로 관리란 말을 넣어. 이 관리가 뭐냐? 임대예요. 임대. 원래 임대는 모든 교과서가 월세 받는, 이익을 받는다. 임대에서 수익에 포함되는데 이상하게 공유만 관리에 넣어요. 여기에 안 넣고. 그래서 수익은 좀 무시하세요. 그래서 사용,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임대할지 말지 관리. 세 번째, 갑과 을과 병은 서울 살아요. 이 토지는 강원도에 있어요. 자, 어느 날 서울 사는 갑이 동해안 놀러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땅 잘 있나 하고 가봤는데 이 토지, 자기 공동 소유하는 이 땅에 A란 누군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이놈이 모르는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 농사 짓고 갑을병 허락 없이 누군가 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 점유하고 있다. 허락 없이 점유, 무단 점유, 불법 점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아니, 야 A야, 너 임마 왜 우리 허락 없이 마음대로 농사 짓니? 당연히 공유지분 소유권이죠. 우리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침해됐죠. 소유권이 침해되면 그 침해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물권 청구. 따라서 갑은 이 불법적 예를 상대로 뭔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침해 시 보존한다 해서 나가
보존이란 말이 나와요. 공유물 보존, 공유물 관리, 공유물 사용. 네 번째,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땅값이 안 올라요. 그죠? 개발된다고 했는데 개발이 안 돼. 오히려 떨어져. 그러면 가불병은 결단을 해야죠. 우리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야, 우리 갈았다. 이거 팔고 다른 땅 사자. 이 공유 토지를 팔아 제낄 필요성이 있죠. 팔아 제낀다, 처분한다. 그래서 공유물을 처분한다라는 처분 변경이란 말이 나와요. 공유물, 그래. 토지 팔아 제껴. 처분한다. 처분의 문제. 다섯 번째, 소유자한테는 항상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와요. 또 여기가 고장났어. 어디가? 그러면 고쳐야 되죠. 비가 많이 와서 움푹 패였어요. 이 공유물에 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해. 세금만 생각하세요. 세금 나왔어? 그러면 세금이 1년에 만약 100만 원 나왔다. 재산세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세금 100만 원을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해. 비용 부담의 문제. 비용을 갑을병 공유자들 사이에 어떻게 분파해야 할지 비용 부담의 문제. 결국 이 공유물에요. 공유물에 관한 여러 가지 5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공유물에 관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임대하고, 누군가 침해 왔어요. 보존은 침해 시 발생해요. 소유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보존하고, 팔아 공유물 팔 때 어떻게 이들끼리 해야 되는지, 세금 나왔을 때 어떻게 서로 분배할 것인지, 이게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갑을병 간의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 자, 법 조문 그대로 갑니다. 공유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공유 지분은 좋아요. 3번 아니다. 이것부터 해버릴게요.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쳐요. 갑의 3분의 1 지분은 뚝딱 나눠서 3분의 1 여기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쳐요.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갑 지분이 전부에 미치고 을 지분은 노란색으로 전부에 미쳐요. 그 다음 병 지분도 이렇게 섞여서 전부에 미쳐요. 즉 서로 지분의 효력은 전부에 미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유자는 내 지분의 효력이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들은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지분 비율로 전부를 사용합니다. 지분 비율로 전부를 사용해요. 자, 여기서 키는 둘 다 아셔야 돼요. 일단 이거래.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데 지분 비율로.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 아파트를 부인하고 공동 명의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아파트 701호 어떻게 갑과 부인 을 여간에 사용할 것이냐? 갑 2분의 1, 을 부인 2분의 1 지분이라고 해봐요. 자, 부부가 공동 명의요. 나 2분의 1 지분이니까 나는 현관에서부터 여기 반, 당신은 여기 반 사용할까요? 당신 이쪽으로 오지 마, 오른쪽으로 오지 마. 나는 왼쪽, 당신은 오른쪽. 이렇게 사용해요? 2분의 1 지분이면? 그렇지 않죠. 전부를 사용합니다. 전부를 사용해요. 같이 사니까. 근데 문제는 둘 사이가 싸웠어. 별거 중이에요. 별거 중이다. 그러면 당신 나가. 부인이 당신 나가. 우리 별거해. 이 나쁜 놈 별거해. 그러면 갑이 그러는 거예요. 좋아, 잠시 떨어져 있자. 대신 우리 아파트 공동명의니까 나 2분의 1 지분이니까 내가 6개월 살고 나
나가고 당신 6개월 살고 우리 지분만큼 서로 살자. 왜 나만 내쫓니? 나 이번에 지분 있으니까 6개월은 내가 별거 나가서 살지만 6개월은 당신이 나가서 하세요. 당신이, 즉 무슨 얘기냐? 지분 비율로 전부를 살아요. 지분 비율. 그래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대. 지분 비율로 전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법조문, 자, 여기가 중요해. 이 두 개가 완전 중요해요. 관리, 보전. 여기에 있는 대법원 판례가 시험이 나와요. 여기 대법원 판례 표시예요. 일단 조문도 중요해요. 임대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봐요. 갑과 을과 병이, 갑을병이 각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갑은 세주자 그래요. 을도 세주자 그래요. 근데 병이 반대야. 야, 안 돼. 나는 반대요. 나는 임대하기 싫어. 우리 토지 임대하기 싫어. 나는 거기서 과수원. 나는 열심히 사과나무 심어서, 나 사과 되게 좋아하거든.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 사과 내가 다 먹을 거야. 병이 세주는 걸 반대해요. 그러면 항상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했죠. 민주주의 사회는 만장일치는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의견이 다르다. 그걸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갑과 을과 병 의견이 달라. 갑은 임대합시다. 을도 임대세 줍시다. 병은 임대 반대요. 나는 임대 반대요. 반대요. 자, 그러면 이 토지를 두 사람은 찬성하고 한 사람은 반대요. 쪽수로 밀어붙일 거야. 야, 병, 우리 둘이 임마 임대하기로 했으니까 너 임마 승복해. 쪽수로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전원이 오케이 해야 임대가 가능하느냐? 자, 쪽수가 아닌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요. 공유, 지분 과반수로 임대와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즉 공유 지분 과반수. 그러면 얘가 3분의 쪽수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지분 과반수야. 3분의 1, 3분의 1. 오, 두 사람이 찬성했죠. 임대. 3분의 2죠. 합치면. 얘는 3분의 1. 따라서 과반수, 공유 지분 과반수가 임대합시다. 그러면 얘는 따라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인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공유자 과반수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야. 지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공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별 3개예요. 별 3개. 법조문. 그래서 공유자 과반수 아니에요. 쪽수 아니에요. 공유자 과반수 아니고 공유 지분 과반수로 관리는 결정해요. 그래서 얘는 따라야 돼요. 보존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갑이 자기 토지 잘 있나 봤더니 누군가 농사 짓고 있어요. 불법으로. 자, 그러면 얘를 쫓아내야 돼. 그러면 쫓아낸다. 보존해야 되는데 이 보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갑이 관리, 임대와 같은 관리는 지분 과반수 회의해야 되겠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보존행위도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느냐? 자, 그러면 갑은 서울에 전화해야 돼. 을한테 전화하고 병한테 전화해서 야, 을 누군가 농사 짓고 있어. 우리 허락 없이. 야, 병 누군가 농사 짓고 있어. 쫓아낼 거야? 놔둘 거야? 쫓아낼 거야? 놔둘 거야? 회의해서 쫓아내죠. 쫓아내죠. 과반수가 쫓아내자 해야 쫓아낼 수 있느냐? 생각해봐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급하잖아. 보존은 항상 급해요. 보존해야 되니까 급해요. 급하다는 얘기는 서울에 전화할 시간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얘는 보존, 갑은 다이렉트로 전화할 필요 없이 불법점유자인 침해자 L을 상대로 야, 임마 나가. 왜 우리 허락 없이 농사 짓고 있니? 나가세요. 소유권에게 물권자 청구권을 혼자서 단독으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회의할 필요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보존은 급하니까 이게 이유예요. 급하니까. 침해시 급하죠. 쫓아내야죠. 따라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외워요. 각자 단독으로 혼자 할 수 있다.
회의 열 필요 없다. 과반수 모을 필요 없어요. 보존행위는 이게 이유야. 급하니까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처분. 이 토지 공유물을 처분하고 싶어요. 공유물 처분하고 싶죠. 그러면 갑, 을, 병. 갑은 팔고 싶어. 근데 을이나 병이 안 팔고 싶어요. 좀 더 기다려보자. 땅값 오를 것 같아. 느낌상 오를 것 같아. 갑, 기다려. 그런데 갑이 을, 병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려요. 나 3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나는 팔 거야. 할 수 있느냐? 즉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이 공유토지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느냐 문제가 공유물 처분이에요. 방법은 두 가지. 경우수는 혼자서 팔 수 있다. 두 번째 안 돼. 세 놈이 다 팔기로 합의가 됐을 때만 팔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둘 중 하나겠죠. 어디로 찍을 것 같아요? 갑 혼자서 팔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이것도 법 전문인데 법 전문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갑은 공유물은 공동소유예요. 공동소유. 즉 자기 지분 3분의 1만 지 거지 나머지 지분 자기 소유물이 아니에요. 을병 거지. 따라서 갑 마음대로 얘들 동의가 없는데도 이 공유 토지를 팔아 제낄 수는 없어요. 따라서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전원이 오케이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유. 왜 전원 동의가 필요하냐? 지 지분 범위 외에는 지 거 아니니까. 지 거 아니야. 지 거 아니야. 남의 거죠. 남의 거. 을병 거지. 얘들 지분은 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 제낄 처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근데 지 지분 범위 내에서는 지 거니까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팔 수 있지만 나머지 을병 파트에 대해서는 지게 아니니까 처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쉽죠? 공유물 처분은 왜 전원 동의냐? 이유 지가 아니요. 지 지분을 초과한 파트는 지분을 지 지분 3분의 1 지분 초과한 이 파트는 갑계 아니지. 그래서 지분을 초과한 파트에서는 지가 아니야. 지가 아니야. 그래서 전원이 오케이야 팔 수 있어요. 자, 세금 나왔어요. 비용. 세금 어떻게 분담할까요? 갑과 을과 병. 이건 예를 살짝 다룰게요. 갑이 90% 지분이 있고 을과 병이 나머지 10% 5%씩 있다고 해봐요. 세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90% 지분이 있고 을이 5% 병이 5% 지분이 있는데 세금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또 나누는 방법 두 가지. 사람 수대로 N방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부담하자. 경우수 하나. 아니야. 네가 지분이 90%니까 네가 90%해. 우리는 5%씩 부담할게. 어느 게 공평하다고 봐요. 사람 쪽수대로 33%씩 n분의 1, 3분의 1 사람 쪽수로 나눠버릴까요? 사람 쪽수로 나눈다? 아니야. 지분 비율로 세금 부담하자. 지분 비율로. 이거 잘 찍으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지분 비율로 나누는 게 공평해요. 그래서 힘이 센 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는 권리가 크다는 얘기는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면 권한이 막강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강하게 져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강하죠. 거기에 따른 책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이 세다는 얘기는 힘이 세. 힘이 세면 그 강한 힘을 행사하잖아요. 따라서 책임도 더 많이 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 쪽수가 아닌 지분이에요. 결국 세금과 같은 비용은 어떻게 부담? 지분 비율로 맞네 이해가 가. 그렇지. 지분 비율로. 이거 다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법 조문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이해하고 결국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거하고 생각 없이 막 전화번호 외우듯이 외우는 거 완전 달라요. 완전. 그래서 가급적 민법은 지금은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고개만 끄덕여요.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자, 이해합니다. 공물 어떻게 사용해? 공동명의 생각하면서 나 아파트 전부 사용해. 나 뭐 현관부터 화장실 왼쪽만 사는 거야? 아니겠지. 전부를 단 지분 비율로. 이해가. 관리, 임대 같은 관리는 어떻게? 민주주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이거 쪽수 아니에요? 항상 공유는 지분이야. 지분. 여기서 지분 비율, 지분. 사람 하면 무조건 X요. 그래서 지분 과반수로 임대와 같은 관리 결정하자. 자, 보존행위. 급하니까 회의. 언제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있으면 좋잖아요. 아예 안 돼.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나가세요 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 이해가네. 자, 처분. 내 거 아니죠. 마음대로 혼자서 팔아제낄 수는 없어요. 따라서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이 오케이 해야겠지. 그렇네. 이해가. 세금 나왔어? 사람 쪽수로 나누면 안 되겠죠. 지분 비율로 힘이 센 만큼 네가 세금 더 많이 내 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짜리를 n분의 1 하면 사람 쪽수도 하면 33% 내라고 해봐요. 1%짜리한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분 비율로 결국 공유물에 관한 이거요.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죠. 공유물에 관한 가불병 공유자들 간의 법률 관계.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거의 공유 사례 문제는 여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대법원 판례. 특히 관리하고 보존, 그 다음 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개 있어요. 여기가 나온다. 여기가 관리, 보존. 이거 대법원 판례에 1월달, 3월달, 5월달에 걸쳐서 하나씩 소화시킬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목차가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물 분할. 공유하는 토지를 분할합니다. 자, 분할이 뭐냐? 찢는 거예요. 공동 소유하다가 나 이제 너희들하고 맨날 싸워. 사람이 모이면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갑이 사사건건 나는 임대하고 싶은데 이놈들이 반대. 의견이 안 맞아. 그러면 공동 소유하다가 안 돼. 나 벗어날게. 야야, 니들 싫어. 단독 소유로 만들어요. 즉 공유하다가 찢어버립니다. 공동 소유가 아닌 단독 소유로 전환시키는 작업. 이게 공유물 분할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갑이 도로에 접한 이 땅 가져. 을 너 가운데 땅 가져. 병 너 맨 오른쪽 땅 가져. 소유권이에요. 이렇게 공유 3명이서 공동 소유하다가 각자가 단독으로 우리 이제 나 혼자 소유하자. 우리 더 이상 공동 소유하지 말자. 그 행위가 공유물을 분할한다고 해요. 공유물 분할. 오케이. 공유물 분할은 이 정도. 그래서 오늘은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이거 교재에 없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서 제가 설명하고 한 언급한 파트만 밑줄만 그대로 그으세요. 지분과반수 이거 별 3개 하시고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이것도 별 3개. 이거 별 3개 들어가세요. 별 3개. 처분, 전원동의 이런 건 뭐 쉬워요. 그냥 밑줄만 그으면 돼요. 오케이. 자, 공동소유. 다음 페이지 있네요. 26페이지. 여러 명, 수인이 물건을 소유합니다. 이걸 단독 소유 반대말 공동소유라고 해요. 공동소유에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언급한 파트 있죠. 그 교재에서 교과서에서 기본서에서 밑줄만 그어요. 조합재산 소유 형태,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산 소유 형태, 종중교회. 제가 설명하지 않은 파트는 읽지도 마세요. 읽지 말아요.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언급하지 않은 파트는 기본서를 보실 때 절대 읽지 마세요. 제가 언급한 별치고 이것만 10번을 반복해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외워요. 이거에 시간을 투자해야지.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합유, 총유 보지 마세요. 공유 내용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보지 마세요. 차차 1월, 3월에 중요한 것은 차차 할 거예요. 근데 또 안 중요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생할 필요 없어요. 자, 공유란 공유자들 사이 아무런 공동 목적이 없어. 단체도 아니죠. 조합, 공동사업도 아니죠. 자,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어. 이건 제목만 하시고 나중에 1월에 할 거예요. 합유 여기 있네요. 합유, 조합재산 소유형태. 종유, 권리능력 없는 사단, 정중교회 재산 소유형태. 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물 분할의 자유. 이 내용이 지금 교재에 없죠. 이걸 굳이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브 그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교재 밑줄, 기본서에 밑줄 잡고 별 표시 잘해요. 별 표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서에서 이 파트 찾아가지고 다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은 무조건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바로 내용으로 가지 말아요. 민법을 이해하고 민법 실력이 올라가려면 법 조문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법 조문 자체가 50% 나와요. 우리 지문에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 법 조문 내용을 그대로 나오니까 법 조문이 어려운 법 조문이 많잖아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제가 언급한 파트는 교재가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제가 읽어드린 법 조문은 무조건 읽어요. 밑에 내용이 있다고 해서 법 조문 안 읽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법 조문 한번 읽고 그 다음 내용에서 하고 오케이 이 정도로 합니다. 10분간 쉬고 재산권 들어갈게요.